안녕하세요 여러분, 숙류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.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. 2일 이후로 급격히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다시 하고 있고요.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ABC 반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여기까지 해서 한 하락으로 끝이 난 다음에 아마 ABC 정도 반등이 이제 월요일에 한 번 더 있을지 아니면 이제 월요일에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넘어서지 않는 이상 조금 하락의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일단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. 그래서 전반적인 거 한번 보고 또 다시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죠. 그래서 일단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 강도 살펴보면 다 열이합니다. 전기전자 빼고는 결국 반도체 쪽 빼고는 다 열이하고요. 이 제조업 쪽은 결국 지수 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다 열이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, 추세로 봐도 지금 다 열이하다. 네, 코스피 200과 전기전자가 일단 아직까지는 계속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. 근데 이 추세가 이제 꺾이면은 이번 상승도 끝이 날 겁니다. 근데 이제 아직은 아니다. 근데 이게 내려오면은,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짧은 시계열로 봐보죠. 한 24년도 정도부터 해서 보면은 이제 이게 확연하게 꺾이는 순간 아마 증시가 무너질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나머지는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미국 쪽 상업용 순 포지션 살펴보면은 이제 S&P 쪽은 롱 포지션이 조금 증가가 됐고요. 나스닥도 조금 롱 포지션이 일단 증가가 됐습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삼성전자 이제 수급 쪽 살펴보면 주가 여전히 높고 밸류에이션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. 이게 낮은 게 높은 거거든요. 기대 수익률이 매주 낮다라는 건 기대 수익률이 낮다는 거죠. 그리고 일단 반도체 가격 지수 이제 DXY 같은 경우는 일단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아직까지의 가격을 그래도 정당화 시켜주는 요인으로는 작용하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다음 신용잔고 먼저 보죠.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36.6조 정도 되면서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. 이제 반대 매매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서 조금 감소되는 모습을 나타냈다. 한 1조 정도 감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아직 6월 걸로는 바꾸진 않았는데 이제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3월 선물 만기 후로부터 한 16조 정도 외국인이 일단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, 선물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지금은 크게는 없지만 최근은 살짝 매수를 하긴 했지만 일단 중기적인 추세는 그렇게 좋진 않다. 근데 긴 시계열로 봤을 때 올해 연초부터는 외국인이 125조 정도 매도를 했다. 123조 정도 매도를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수급은 상당히 좋진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설명드릴 건 그냥 차트만 보셔도 되지 않을까. 여기도 개인이 많이 사고 오히려 외국인이 아주 단기적으로는 좀 매수를 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결국 조금 있다, 이건 조금 있다. 트레이딩 뷰에 없는 것만 일단 먼저 보도록 하죠. 그 다음에 이제 V코스피, 코스피 안에 내재 변동성, 오늘이 이제 최고치로 증가를 했습니다. 그래서 확실히 계속 변동성이 너무나 좀 높아지고 있다.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, 대다수가 사실 롱 베팅인 거죠, 이게. 그런 상황이 있고, 빅스 같은 경우에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어제는 조금 빠지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좀 크게 보인 이후에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고,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ABC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, ABC로 가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 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 이제 DK 같은 경우도 일단 마찬가지긴 합니다. 그래서 코스피도 그렇지만 이게 지금 꼬리가 길게 달려 있잖아요. 윗꼬리는 길게 달려 있고 또 음봉으로도 맞춰가지고 월요일에 사실 여기를 넘어서냐 마냐를 일단 봐야 되고, 내려간다라고 치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차트 모양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기 고점을 갱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볼 수 있겠다. 근데 추세가 무너지면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. 근데
유럽 같은 경우 사실 여기도 고점을 원래 안 넘겼어가지고 뭐 넘기는 게 맞긴 하겠죠, 차라리. 항생 같은 경우는 쭉 빠지다가 조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, 일단 추세가 뭐 좋지 않아서 뭐 기술적 반등은 더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좋아 보진 않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, 상해 종합도 이제 구름대까지 내려왔고 뭐 기술적으로 반등은 더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추세가 돌아가기 전까지는 조금 안 좋아 보인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제 일단 추세가 지금은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, 달러 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에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뭐 위안 같은 경우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, 뭐 WTI는 좀 이따 한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. 뭐 나머지는 다 이제 트레이딩 뷰로 한번 보도록 하죠. 이제 그래서 결국 뭐 나스닥부터 먼저 살펴보면은, 일단 뭐 일본 같은 경우에 속도는 여전히 내려오고 있습니다. 좀 이제 20볼린저 바닥에서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뭐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, 다만 이제 추세는 뭐 기준선 방향 위쪽이기 때문에 뭐 추세는 올라가 있는 건 맞습니다. 그래서 추세는 살아있지만 일단 속도는 이때부터 좀 떨어져 있다,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S&P 500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아서 설명 생각하도록 하고요.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라고 볼 수 있겠죠. 속도가 사실 여기서부터 이미 하락을 했고, 그래서 추세는 살아있지만 속도가 좋지 않다. 그리고 기준선하고도 상당히 가까워져서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향 자체가 내려오고 있어서 여긴 추세는 꺾였고 속도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, 니케이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추세는 위지만 속도가 떨어지고 있어서 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다. 그래서 닥스 같은 경우, 독일 지수죠. 닥스 같은 경우에는 추세는 올라가고 있지만 여기도 속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,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는 일단 볼린저 상단을, 일봉 볼린저 상단을 찍었기 때문에 일단 조금 좋지는 않아 보인다. 근데 속도도 떨어지고 근데 추세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 이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추세도 떨어지고 속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뭐 단기 반등은 하고 있지만 좋지는 않다 라고 볼 수 있겠고, 뭐 WTI 같은 경우에도 기준선도 내려가고 있으면서 속도도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방 추세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추세는 내려가고 있고 속도도 내려가고 있고, 근데 다만 RSI가 조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반등은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아직까지 확인은 되지 않은 그 정도의 반등 레벨이다,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이더리움은 뭐 생략하도록 하고요. 네, 뭐 국채도 뭐 굳이 생략하고, 그 다음 이제 종목들 살펴보자. 종목들 살펴보면은 이제 뭐 삼성전자, 뭐 코스피랑 거의 같은 모습입니다. 추세는 살아있지만 속도가 죽어서 이렇게 긴 꼬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. 윗꼬리가 긴 꼬리죠.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장대 음봉이죠. 이제 사실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. 결국 팔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. 살려는 사람보다. 좋지 않은 모습이다. 이제 기준선하고도 가까워지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 밑으로까지 뚫렸기 때문에 여기는 뭐 속도도 안 좋고 더 안 좋은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, 애플 같은 경우도 기준선은 방향은 위지만 일단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속도도 내려와서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 볼 수 있겠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죠. 둘 다 방향도 내리고 기준선도 미치고 속도도 좋지 않으니까 뭐 기술적 반등을 보여도 결국 빠질 확률이 더 높은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도 기준선 내려갔고 방향도 미치고 속도도 안 좋으니까 뭐 굳이 좋지 않다,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고,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속도도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준선은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기준선부터 아래에 있죠. 그래서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도 하방 기준보다 낮고 속도도 떨어지니까 여기도 뭐 다 좋지 않죠.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
기준선 방향 뭐 다 여기도 다 안 좋죠. 넷플릭스도 좋지 않다. 전반적으로 다 좋지 않습니다. 지금 여기도 똑같죠. 아마존도 뭐 똑같은 상황이다.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메타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. 전반적으로 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결국 위험해 보입니다. 이 지금 반등이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 보이는 모습이고요. 뭐 롱으로 다시 본다고 쳐도 여기 돌파되고 나서 아니면 여기 속도가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. 뭐 충분합니다.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쭉 먹고 속도 떨어지면 팔고 다시 여기서 안전하게 먹고 다시 속도 떨어지면 팔고 하는 게 크게 물리지 않는 거죠. 결국은 언젠간 물릴 거거든요. 이제 그거를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좀 투자 전략이 필요하고, 지금은 사실 수급이나 여러모로 리스크 관리가 좀 상당히 필요한 영역이어서 결국은 일단 살아남는 게 저는 더 중요한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